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상기억장치의 구현 기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이징 기법이요. 자, 페이징 기법이 뭔지 좀 보고 다시 내용을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주기억장치가 이만한 게 있고, 그리고 A라는 프로그램, 내가 실행시킬 프로그램이 이만한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도 크기가 이만한 게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행을 시킬 건데,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주기억장치에 못 들어가니까 이 두 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우리가 가상기억장치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한테 부탁을 해서 그 가상기억장치 영역을 먼저 할당을 받고 거기다가 이제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어넣고 이제 주기억장치가 됐든 A라는 프로그램이든 B라는 프로그램이든 얘네들을 일정한 크기로 전부 다 쪼갭니다. 지금처럼 주기억장치도 일정한 크기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A라는 프로그램도, 그 다음에 B라는 프로그램도 전부 다 일정한 크기로 다 잘라요. 잘라놓고 A라는 프로그램이나 B라는 프로그램에 내가 만약에 동시에 이제 실행을 시킬 거예요. 동시에 실행시키게 되면 이 주기억 장치를 통으로 A라는 프로그램을 혼자 다 못 쓰겠죠. B라는 프로그램도 쓰면 안 되겠죠.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킨다 그랬으니까 A라는 프로그램이 쓸 주기억 장소, B라는 프로그램이 쓸 주기억 장소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뚝 하고 자른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이제 A가 쓰고 A라는 프로그램에서 쓸 주기억 장소,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이 쓸 주기억 장소,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해요. 이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거, 이런 거 한 개 한 개 한 개를 보고 우리가 페이지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억 장치를 또 일정한 크기로 쪼갠다 그랬죠. 이 주기억 장치를 이제 일정한 크기로 우리가 나눠놓은 그 단위를 보고 우리가 페이지 프레임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A라는 이 프로그램이 또 실행할 때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6번이다, 7번이다 하고 번호 매겨놓고 B라는 프로그램도 1이다, 2, 3, 4, 5 하고 이렇게 번호 매겨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요 A 영역만 먼저 보자고요. 요 영역만 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1번 요 쪼개놓은 단위 중에서 요 1번 요 크기만큼 이제 주기억 장치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제 또 실행을 하고, 3번이 들어가서 또 실행을 하겠죠. 그럼 이만큼 이제 실행이 됐는데 4번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이제 주기억 장치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뒷시간에 이제 배울 건데, 우리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우리 쉬운 게 피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피포가 우리 first in, first out이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구조다. 만약에 이런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쓴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랬죠. 맨 처음에 들어온 게 1번이 들어왔으니까 1번을 빼고 이 자리에 이제 4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여기서 이제 집어넣고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번, 2번, 3번 이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2번이니까 2번을 빼고 이 자리에 이제 5번을 집어넣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4, 5, 3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3번이니까 3번을 빼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6번을 집어넣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4번이 가장 먼저 들어왔으니까 얘를 빼고 이 자리에 이제 7번을 넣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단위로 이제 교체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 요게 이제 페이징 기법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잘라놓은 단위가 만약에 요게 만약에 한 개당 만약에 4kb라고 생각해 보세요. 4kb일 때 만약에 17kb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크기는 이제 17kb라고 했을 때 만약에 4kb씩 자르게 되면 맨 처음에 4kb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4kb, 그 다음에 4kb, 그 다음에 4kb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16kb가 들어갔고 마지막에 이제 1kb가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4kg 꽉 찼어요. 근데 여기서는 1kg만 쓰기 때문에 나머지 3kg가 남았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내부 단편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페이징 기법에서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또 페이지 크기에 따라서 내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페이징 기법이라는 거는 가상기억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가상기억장치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이랑 주기억장치 그 영역을 어떻게 한다? 동일한 크기로 나눈 다음에
주기억장치 영역에 이제 적재를 시켜서 하나씩 적재를 시켜서 실행시키는 그 기법을 보고 우리가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프로그램도 동일한 크기로 쪼개고 주기억장치도 동일한 크기로 나눈다 그랬죠.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그 단위를 보고 우리는 페이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주기억장치를 페이지 크기로 일정한 단위로 그렇게 나누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이 페이징 기법에서는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는데 내부 단편화는 발생할 수 있더라. 그리고 얘는 이제 가상기억장치에 있던 걸 이제 주기억장치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주소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 맵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러면 중간에서 누군가는 주소 변환을 계속 해줘야죠. 주소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요. 처리 속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중간에서 누군가는 주소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조금 이제 감소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페이징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이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도대체 뭔지 잠깐 살펴보고 우리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주기억장치가 요만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이 두 개를 이제 실행시킬 건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주기억장치에 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이제 할당을 받아서 가상기억장치 공원에다가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을 넣어놓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페이징 기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억장치를 이용할 때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 페이징 기법은 동일한 크기로 프로그램이 됐든 우리 주기억장치가 됐든 다 나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건 A라는 프로그램하고 B라는 프로그램을 논리적인 그런 크기로 나누는데 똑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프로그램에는 지금처럼 입력하는 기능, 저장하는 기능, 출력하는 기능, 데이터베이스 기능 해서 이렇게 이제 기능별로 이제 쪼개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도 입력이다, 처리다, 출력이다 해서 이 세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쪼개는 거예요. 그때 크기가 똑같다, 다르더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기능이다, 아니면 배열이다, 함수다, 이런 논리적인 크기로 전부 다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놓은 이 단위를 보고 우리는 세그먼트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억장치를 쪼갠다, 안 쪼갠다? 안 쪼갠다. 이 주기억장치 한 개를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럼 보세요. 이게 A라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그렇게 이제 하자고요. 그리고 B라는 프로그램도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1번, 여기는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3번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A라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거를 이제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정도의 크기로 해서 1번,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 1번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자마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나 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을 이제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 해서 데이터베이스 얘를 이제 적재시킬 그 공간에다가 주기억장치에 이제 4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이 처리를 할 거예요. 처리를 할 건데 이 처리하고자 하는 이 크기가 크죠? 지금 남아있는 주기억장치보다 커요. 크니까 이제 여기서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실행 안 되고 있는 걸 빼겠죠. 빼고 얘 빼고 요 자리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이 영역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은 주기억장치의 일부분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는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페이징 기법에서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우리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는 거는 가상기억 장치에 보관되어 있던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한 크기의 논리적인 그런 단위로 전부 다 나눠서 주기억 장치에 이제 적재를 시켜서 실행시키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배열이 됐든 함수가 됐든 이런 논리적인 크기로 나눈 그 단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세그먼트라고 그렇게 부르더라. 이 세그먼트는 고유한 이름과 뭐를 갖는다? 크기를 갖더라. 왜?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A의 1번입니다. B의 1번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이름도 같이 꼬리표로 붙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갖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이제 사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억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그먼테이션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때 이 세그먼테이션 기법도 주소 변환을 중간에서 누군가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그먼트가 존재하는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우리 페이징 기법에서는 주소 변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페이지 맵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세그먼테이션에서는 세그먼트 맵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페이징 기법하고 세그먼테이션 기법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우리 가상기억장치 구현기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기억장치의 구현 방법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로 1, 2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가상기억장치의 일반적인 그런 구현 방법은 블럭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땡땡 기법과 땡땡 기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때 땡땡 기법은 프로그램을 고정된 크기로 일정한 블록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또 땡땡 기법은 가변적인 그런 크기의 블록으로 나눈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정된 크기로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페이징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가변 크기 블록으로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세그먼테이션 기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페이징,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세그먼테이션 이렇게 이제 정답을 써주면 되겠죠.